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요즘 유럽에서 가장 핫한 두 국가대표팀 중 하나인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올해 여름 유로 2022 열리는데요. 위에 말한 두 팀, 벨기에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은 유로 예선에서 10경기 전승을 거두며 4년 만에 다시 메이저 무대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잔피에로 벤투라가 이끄는 아주리 군단이 월드컵 예선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탈락을 하며 이탈리아를 비롯한 많은 유럽 축구 팬들에게 경악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스웨덴과 마지막 경기를 치루었는데 이탈리아 대표팀을 차지하던 부폰, 키엘리니, 데로시, 바르차리 등 아주리 군단을 대표하던 노장 선수들이 집단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며 앞으로의 아주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었습니다. 그때 선수 시절 세리에를 평정했고 인터밀란과 맨시티, 갈라타라사이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전부터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으로 간간히 링크가 났던 감독이었고, 이전 감독인 벤투라가 팀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뎌진 창과 근간 방패의 모습을 4실점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공동 3위, 득점은 37득점으로 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려놓았을 만큼 다시 단단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의 마지막 월드컵 우승 후 주번의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보았고 2012 유로 예선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다시 추락하였는데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2018년 5월을 끝으로 벤투라를 해임시키고 제니티에서 실패를 맛보며 재기를 노리고 있던 만치니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아직 메이저 대회를 직접 치르지는 않았지만 1년 6개월 만에 유로 예선에서 전승을 거두며 많은 이탈리아 국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만치니 감독은 추락한 아주리 군단을 어떻게 다시 예선 전승이라는 호성적을 기록하게 하였고 어떤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스쿼드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2018 월드컵 예선 탈락 이후 많은 노장 선수들이 팀을 이탈하며 스쿼드 개선은 필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월드컵 우승 이후 딱 떠오르는 이탈리아 라이징 스타를 생각하면 어떤 선수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생각해봤을 땐 2012 유로 준우승을 했을 때 발로텔리가 가장 핫했던 선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외의 선수들은 2006년 스쿼드의 선수만큼의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쿼드가 많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노장 선수들은 은퇴를 하며 국가대표 세대교체가 필요했던 이탈리아는 현 시점으로 굉장히 두텁고 단단한 스쿼드로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최전방 공격진에는 임모빌레, 벨로티, 인시니에, 키에사, 베르나르데스키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고 미드필더 또한 조르지니를 필두로 한 바렐라, 자니올로, 베라티, 센시 등 다양한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비도 키엘리니와 바르잘리가 빠졌지만 보누치아 중앙에서 라인을 견고하게 잡아주며 아체레비, 이초, 플로렌치, 에메르송, 로마놀리 등 공격진부터 수비진까지 두터운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고 최후방에는 부폰의 뒤를 이은 돈나룸마, 나이가 무색한 실력을 보여주는 시리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터운 선수층으로 언제든지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꾸릴 수 있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유로 2020에서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젊고 유망한 이탈리아 출신의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국가대표 감독은 선수 영입 방출이 국적을 바꾸게 하는 것 말고는 없고 자국민으로 스쿼드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감독의 능력이 좋다고 한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술 이행을 잘 하지 못하거나 기량이 부족하면 성적이 좋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 스쿼드에는 바렐라, 센시, 토날리, 키에사, 에메르송, 조르지니오 등 젊은 선수들이 많고 리카르도 소틸, 피나모티 등 어리지만 재능이 보이는 선수들도 보이기에 앞서 설명했던 선수들이 향후 핵심 선수들이 될 수 있고 소틸, 피나모티 등 젊은 유망주들의 잠재성이 터져준다면 인시니, 임모빌레 선수들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탈리아 국가대표의 미래가 밝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치니가 이탈리아 스쿼드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까요? 우선 이탈리아의 표면적인 스쿼드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다만 수비시나 공격시 유연한 포메이션 체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공격시에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3백을 사용하는데 보누치를 필두로 다른 중앙 수비수 1명, 오른쪽 풀백과 함께 막강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수비가 단단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인 만큼 강한 피지컬을 이용한 기본적인 수비력뿐만 아니라 보누치의 수비 조율로 오프사이드를 유도시키거나 공간을 틀어막아 공격의 활로를 막아버리는데 상대 공격이 쉽사리 공간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유도시킵니다. 만치니 체제의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은 높은 라인으로 인한 역습 상황을 맞이하기 쉬운데 이처럼 단단한 수비력으로 실점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사이드백은 무엇을 하나 궁금하실 텐데 공격 시 3백인 만큼 윙백 역할을 해주는데요. 주전을 꿰차고 있는 에메르송이 자신의 장점인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높은 라인으로 오버래핑을 해서 상대 사이드 수비를 교란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데 왼쪽 공격수 주전인 인시니에는 윙이지만 직선적인 클래식 윙어가 아닌 안으로 파고들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득점 및 기회 창출을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에메르송이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 생길 수 있는 동선의 겹침을 인시니의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은 비대칭 전술로 베르나데스키 혹은 키에사 선수가 왼쪽으로 집중돼 인시니의 에메르송의 움직임 덕에 비교적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고 때문에 정확한 크로스 혹은 순간적인 박스 안쪽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며 득점 및 어시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크로스는 현 최강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임모빌레야 막강한 피지컬과 준수한 골 결정력을 가진 벨로티에게 전달되며 슈팅으로 인한 득점 혹은 상대 수비를 끌어냄으로써 이선 혹은 인시니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그렇다면 3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남게 되었는데요. 우선 미드필더는 조르지니와 바렐라는 거의 항상 주전으로 기용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떠오르는 유망주 토날리, 진성, 스테파노 센시, 베라티 등의 선수들을 번갈아가며 주전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바렐라를 제외한 조르지니와 나머지 미드필더들은 수비시 빌드업을 도와주며 아주리 군단의 공격 방향을 결정해주는데요. 정확한 킥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통한 압박, 그리고 빈 공간을 메꿔주는 축구 지능으로 후방 빌드업 시에는 빌드업, 공격 진영에서 점유 시에는 좋은 위치 선정으로 상대 수비에 압박을 주며 한 번에 찔러주는 롱패스로 순간적인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머지 미드필더 한 명인 바렐라 선수는 공수를 오가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국가대표에서 오른쪽 공격수는 공격수라고 하기보단 더 공격적인 윙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오른쪽 선수가 올라가면 내려오면서 빌드업과 빈 공간을 메꿔주고 공격 진영에서 두 명의 미드필더가 후방에서 버텨주고 충분히 볼 소유가 이뤄진다 싶으면 중앙 공격수 바로 옆 혹은 살짝 뒤에서 세컨볼 혹은 오른쪽 공격수와 2대2 패스 등을 주고받으며 위에 설명해드린 모든 움직임에 대해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 시의 움직임을 설명드렸는데 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리 군단이 공격을 마무리하였거나 볼을 탈취당했을 때 발생하는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시에는 3백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타이트한 압박을 통하여 볼을 탈취해오는데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효과를 거두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때 순간적인 롱패스로 탈압박에 성공하여 역습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위에 언급한 3백이 수비를 통해 볼을 다시 찾아오거나 공격 진로를 차단해 나머지 선수들이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파울이 발생하거나 상대가 탈압박을 통해 미들서드 진영까지 밀고 나오게 되면 최전방 중앙 공격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내려오며 4-5-1 형태로 미드필더 진영을 두텁게 하여 더 이상의 전진을 이뤄내지 못하게 막아서는데요. 미드필더 진영에서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거나 이탈리아 수비 지역으로 들어오는 롱패스 등을 강한 피지컬과 탁월한 수비 위치 선정으로 끊어내며 왜 이탈리아 수비가 단단한지 증명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미드필더의 타이트한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사이드 지역으로 공을 배급하며 상대팀이 천천히 공을 밀고 들어오면 위에 말했던 윙백 같은 공격수가 윙백 자리로 내려오면서 5백을 보여줍니다. 카테나치오의 단어 그 자체인 빗장 수비를 보여주며 적의 공격 진로 및 슈팅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리는데요. 어떻게 슈팅을 만들거나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중앙의 센터백 혹은 최후방의 돈나룸마가 이를 완벽하게 저지해내며 상대팀의 득점을 차단시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공격 시의 움직임과 수비 시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의를 내리자면 기본적으로 4-3-3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3백에 가깝고 왼쪽 공격수가 파고들고 오른쪽 공격수가 넓게 벌려주는 비대칭 움직임을 가져가는 3-5-2 전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백이기 때문에 전술적 선택에 가져가는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유로 예선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않았고 이를 노출시킬 수 있을 만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의 팀이 없었지만 유로 본선에 진출하는 다른 팀들을 만나게 되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공격 라인과 강한 압박은 후방의 수비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가 유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지 거두지 못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덧붙여 3톱을 잘 쓰는 팀을 만나면 3명의 공격수를 3명의 수비수가 방어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포메이션 상성에서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 시에는
4백과 5백으로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를 잡는 것이 탁월한 감독인 만치니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때문에 역습이 강한 팀에 고전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전술상의 상수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전술적 운영을 보여주기에 유로 2020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본선에서 주목받는 국가대표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06년에 화려했던 칸나바로, 네스타, 루카토니, 토티, 가투소, 피룰로, 부폰, 델피로 등과 같은 화려한 우승 멤버들은 이젠 없지만 만치니와 함께 새롭게 개선된 아주리 군단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치니 감독이 이탈리아 국가대표에서 일으킨 변화와 전술적 움직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전술 영상은 벨기에 혹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추천해주시는 팀으로 영상 제작을 해보려 합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